자, 이제 전기기기 모의고사 1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맨날 내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자석 또는 코일이 속력 V로 운동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나머지 3개의 경우하고 반대인 것은 뭐냐? 저 1번에 1번. 여기나? 저도 1번으로 돼 있어요. 1번 아니면 3번인가요? 자,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석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죠. 자석이 N이고 S다 라고 하면 N극에서는 자석이 어떻게 되고요? 자석이 나오고요. S극으로는 들어가죠.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자석이 증가하죠. 이게 다가오니까, 그죠? 그럼 증가하니까, 증가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기전력이 발생해요. 그럼 이런 기전력이 생기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증가하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요. 얘는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자석이 나오고 있죠, 그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멀어져요. 코일이 멀어지니까 이걸 통과하는 자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통과하는 자석이 위로. 이게 멀어지니까요. 멀어지니까 이걸 통과하는 자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작아져요? 이건 자석이 이렇게 나갈 건데, 그죠?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면을 통과하는 자석이 많아요. 근데 멀어지면 작아지죠. 그럼 이 자석이 작아지니까 자석을 더 달라고요. 이 자석을 더 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자석을 만드는 방향을 전류를 흘려요. 그럼 전류를 흘리니까 역시 이렇게 전류를 흘려요. 이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때요? 같네요. 그럼 답은 1번은 아니네, 그죠? 항상 코일에 흐르는 자석의 방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자석이 커지냐 작아지냐를 먼저 따지고, 그러면 커지면 커지는 것을 방해하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럼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은요. 이렇게 돼요. N극에서 자석이 나오죠? 이 자석 1번하고 같나요? 1번은 얘를 움직인 거네요. N극에서 자석이 나오는데 얘를 가까이 다가오면 이 면을 통과한 자석이 얘 파이가 증가하겠죠? 그죠? N극에서 나오니까 이 자석에 의해서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이 많아지려고 해요. 많아지려고 하니까 많아지지 말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형태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아까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죠? 그리고요, 얘는요, 코일을 위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얘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S는 자석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얘가 코일을 가까이 가면 이 들어가는 자석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 증가해요. 그러면 증가하지 말라고. 증가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게 시험장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손 돌리는 것도 그렇고 시간도 좀 더 걸려요. 근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코일은요, 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변화를 방해하면 이게 N극이 여기 자석이 있는데요. 이게 N극이 다가와요. 그러면 다가오면 방해한다는 말은 다가오지 말라고 힘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럼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 여기 만들어지는 것은 N이 만들어져야 이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멀어지면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면요. 멀어지지 말라고 한단 말은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당겨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S가 생겨. S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만 보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N이 다가오죠. 그러면 여기는 N이 생겨요. 다가오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얘는요, 얘가 멀어지죠. 멀어지면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멀어지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당겨야 되니까 N 거기 있으니까 여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S. 봐요. 여기도 위가 S, 아래가 N. 얘도 위가 S, 아래가 N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요. N이 다가오죠? N이 다가오니까 위가 N. 다가오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S 쪽으로 다가가죠? 다가오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위가 S.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만 자속의 방향이 반대로 되잖아요. 그죠? 하나만 반대로 되니까 이건 자석이다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자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에 접근을 하면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서 바르게 된 것은 몇 가지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 P극기에서 브러시 수는 단중 중건일 때는 몇 개요? P개. 단중 파건일 때는 2개. 이거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단중 중건은 고전압, 중건은 병렬내로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중건은 병렬내로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병렬내로 수가 많아지면 저전압이죠. 그죠? 저전압의 대전류죠. 그래서 저전압의 대전류. 그래서 저전압의 대전류가 적합하고 단중 파건은 오히려 고전압의 저전류죠. 그죠? 이건 틀렸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단중 중건은 뭘 쓰고요? 전절권 쓴다고 했고 단중 파건은요? 단절권 쓴다. 이건 익혀 놓으시게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단중 중건은 전절권을 쓰고 파권은 단절권을 쓴다. 단중 파권의 건선에는 파권은 이게 중권은요 병렬내로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 때요? 뒤에가 이렇게 돼 가지고 약간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얘가 축이 뒤틀려 가지고 약간 밑으로 가면요. 밑으로 가면 이쪽은 가까우니까 기전력이 좀 크고 기전력이 작은 이런 형식이 돼가지고 병렬내로 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쪽 병렬내로 하고 이쪽 병렬내로의 기전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전력이 달라지니까 뭐가 필요하다? 근압선이 필요하다. 근데 파권은 이렇게 돼도 여기에 있는 이 권선 중에서 하나는 직렬내로 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무조건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얘도 이게 기전력이 큰 쪽도 하나하나 있고 기전력이 작은 쪽도 하나하나 있으니까 기전력에 불균율이 안 생긴다. 그죠? 그래서 기전력에 불균율이 생기지 않는 게 파권이다. 그래서 단중 파권의 건선에는 기전력에 불균율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필요하지 않는다. 자, P극기에서 병렬내로 수가 단중 중건에서는 P고, 그죠? 단중 파건에서는 2개다. 뭐 이거하고 똑같죠. 브러시 수도, 병렬내로 수도 이렇게 됩니다. 맞는 건 몇 개요? 3개, 그죠? D하고 D가 헷갈렸는데 이게 2개, 3개 굉장히 개수가 좋아. 2개나 틀렸어요? 아니 2개, 3개, 2개인지 저는 3개로 봐서 2번 찍었는데 가까이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2개를 틀렸잖아.
맞는 거 하나 틀리고 틀린 거 하나 맞다고 해서 답을 맞춘 거, 그건 맞춘 게 아니에요. 그건 틀렸다고 커요. 맞은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할 때 당분간은 이렇게 많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이게 여유가 되면요, 이게 말로써 된 문제들은 보기만 딱 추려요. 보기만 추려가지고 이게 이 보기가 맞다 틀렸다, OX도 문제로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하면 시험장에서도 그 유사한 보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유사한 보기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좀 같은 파트, 직류 파트는 직류 파트로 모아서 하고, 교류 파트는 교류 파트에서 모아서 하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전격 출력 20kW, 전기자 건선장 0.15, 직권 계좌 건선장은 0.05, 분권 계좌 건선장은 105민 직류 외분권 가동복권 발전기. 외분권. 그래서 20kW. 단자 전압 얼마요? 400V. 전류는 얼마요? 50A,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자 건선장 0.15, 직권 계좌 건선장 0.05, 분권 계좌 저항 105. 계좌 전류 얼마요? 400V에 105이니까 여기는 50A, 얘는 54A. 여기 저항은 얼마요? 0.2. 그럼 여기 소모되는 전압은 10.8V,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때 기전력 E가 얼마냐? 이게 단이 없으면 답은 뭐야? 400이고, 이러니까 410.8. 뭐 이게 답이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또 손실이 있다. 브러쉬 접촉에 의한 진압 강화는 0.5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진압 강화 0.7. 그러면 이거까지 더해지니까, 이거 10.8에다가 더하기 0.5 더하기 0.7 하니까 12V더라. 그러면 이 기전력에서 12V가 감소된 게 400이 나와야 되니까, 이 기전력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410이다. 뭐 이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알아서 봐주시면 되고요. 직류 분권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곡선이 지금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계좌 전류는, IF는 계좌 전류고, V는 무부하 전압 V를 나타낸다. 이때 계좌 회로의 저항이 25ohm이면 몇 볼트의 기전력이 유기되냐 라고 해서, 이건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 뭐야? 무부하 포화곡선. 그죠? 그때 계좌 저항선. 얘는 계좌 저항선이고, 이건 무부하 포화곡선. 그때 이 계좌 저항선과 무부하 포화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그죠? 이 점이 그리고 이때 계좌 전류 IF가 딱 고정되는 형태죠, 그죠?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전압이 확립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전압의 확립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무부하 포화곡선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이 무부하 포화곡선을 수식으로 했더니 V가 뭐라고요? 30 더하기 IF분의 975 IF다. 이 IF가 이 계좌 저항, 우리 이 계좌 저항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RF입니다. 이건 IF에 대한 진압 V니까.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F하고 RF를 곱하면요, 이 V는 IF, RF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V고 이게 I니까 저항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전압이 확립점의 전압이 몇 볼트인데 라고 하면 이게 우부압 화곡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25IF가 되는 IF를 먼저 구하고 구해진 IF에서 VO를 구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같으니까 이거 약분. 그리고 25하고 975는 25가 몇 번 있으면요? 252 10번, 500, 750, 1000 하니까 39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39는 30 더하기 IF. 그래서 IF는 얼마요? 그래서 IF가 9니까 얘는 V는요. 이건 25 곱하기 9.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 중요합니다. 우압 화곡선하고 그 계좌저항선. 그죠? 전압의 확립 지점이라는 저 단어도 중요하고, 그죠? 그림은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하고 토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점선을 나타내는 기준 특성으로서 기억하고 니온의 속도 토크 특성 곡선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각각 기억의 제어 방법과 니온의 제어 방법이 각각 뭐냐라고 했습니다. 답은? 자, 여기요. 답은? 저 3번에 여기는? 저도 3번. 네? 답은 뭔지 모르죠, 저는. 자, 이 속도 토크 특성 곡선 수식을 어떻게 만들었고요? 분권일 때는 그죠? 토크 T는요? 이거 RA, IA, E 해가지고 V는 IA, RA 더하기 E고요. 그리고 E는 뭐고요? K-파이 N이다. 그러면 여기서 IA는요? RA분의 V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다. 그러면 이거 여기 넣고요.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K파이에 RA분의 V 마이너스 2다. K파이에 RA분의 V 빼기 K파이 N이다. 라고 해서 얘는 RA분의 K파이의 V 빼기 RA분의 이런 형식이 됐죠. 그죠? 이게 토크다. 이게 Y는 지금은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니까 Y축이 토크라고 한다면 X축은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Y는 이거 A, B 마이너스 AX. 이거하고 똑같더라, 그죠? 그러면 그때 Y절편 구할 때는 뭐야? Y절편은 X가 0일 때 Y는 얼마야? P고요. Y가 0일 때 X는요? 이거 0일 때 X는 A분의 B인가요? 즉 X절편하고 Y절편. 그럼 이건 토크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속도 N이 0일 때 토크 T는요, 이게 0이니까 이거더라. RA분의 K파이 V더라. 그래서 여기는 RA분의
K5V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토크를 무슨 토크요? 속도가 0일 때의 토크. 기동 토크. 그죠? 그 다음에 토크가 0일 때는요. 이게 0이니까. 그러면 속도 N은요. N은 RA분의 K파이 제곱 분의 RA분의 K파이의 V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나 없어지고 RA 없어지고 그러니까 얘는 K파이분의 V더라. 그래서 여기는 K5는 V더라. 라고 해서 쭉 열면 이게 속도, 토크, 특수 목순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해 놓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 놓으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래프가 기억 그래프 보세요. 기억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 게 기본 곡선인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자, 속도 제어, 직류발진계 속도 제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속도 N은요, K5의 E고요. E는 V-IRA. 그래서 직류발진계 속도 제어 방법은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근데 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이 셋 중에서요. 내가 이 제어를 할 때는 나머지는 일정. 이 제어를 할 때도 나머지는 일정. 이 제어를 할 때도 나머지는 일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커지고 얘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제어는 무슨 제어를 해야 되냐? 무슨 제어요? 전압 제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보니까 아, 이건 전압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억은요, 전압 제어인데 전압을 어떻게 한 거예요? V를 크게 한 거죠. V를 크게 하면 이 값도 커지고 이 값도 커지요. 그 다음에 미연의 제어는요. 미연의 제어는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어떤 제어를 해가지고 이건 감소시키는데 이게 커지는 제어가 어떤 거냐 라고 하니까 이 제어 중에서요. 만일에 저항 제어를 하려면요. 저항 제어는 얘가 변화가 없어요.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 제어는 얘가 변화가 없고 얘만 저항을 크게 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저항 제어고, 그죠? 그럼 이제 계좌 제어는요. 계좌 제어는 얘가 감소했단 말은 자속을 어떻게 했다? 자속을 낮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속을 낮추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얘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아, 얘는 이 미연 제어는요. 계좌 제어고. 예, 계좌 제어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파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파이를 감소시켰죠. 파이를 감소시키면 IF가 계좌 전류가 감소한 거고,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 RF분의 V가 보통 분권에서 계좌 전류니까 이게 감소됐단 말은 RF를 어떻게 했다? 키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좌 제어를 할 때는 계좌 자속을 줄였단 말은 계좌 저항을 크게 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좌 저항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 이걸 물어보는지 이걸 물어보는지를 잘 보고 크자 작다를 좀 구별해 달라라는 게 계좌 제어의 특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계좌 제어는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기억은 뭐가 되고요? 전기자 권선 저항이 감소하면 저항 제어가 기억이 아니죠? 단자 전압 제어가 기억이 맞죠, 그죠? 그래서 단자 전압이 증가하면 기억 곡선이 된다. 이건 맞네요, 그죠? 계좌 저항이 감소하면 계좌 전류가 커지고 계좌 전류가 커지면 제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로가 더 높아가고 가로가 감소돼야 되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감소하면 저항 제어 아니고요. 니온도. 전압 제어도 니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자 저항이 증가하면 계자 전류가 감소하고 계자 전류가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하니까 니온 곡선이 된다.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봐두시고, 여기 저항 제어도 하나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항 제어는 이렇게 됩니다. 저항 제어는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크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항 제어 축이. 그래서 저항 제어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2000에 200V, 20kV 암페어인 단상 변압기에 퍼센트 저항 강화가 1.2%, 리액턴스 강화는 0.9%이다. 임피던스 전압은? 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이제 뭐 자기증 하면서도 많이 봤으니까, 그죠? 답은? 여기는? 여기는? 자, 2000V에 200V입니다. 단상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 P가 1.2.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0.9.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얼마가 되겠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 해가지고 얼마요? 1.5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4대 3니까 4대 3대 5의 관점이니까 1.5다. 그래서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1.5예요.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1.5가 될 때 이 의미가요, 이건 거예요. 트랜스가 있을 때 2차를 등가해서 그냥 나타내 볼게요. 여기 부하까지 있을 때, 그죠? 부하까지 있을 때 토탈 값이 1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1.5%인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1.5%. 그러면 1.5면 얘는 98.5%죠. 그죠? 그래서 98.5%가 되고, 그때 전체는 몇 볼트요? 2000V라고 하면 이 2000V에 대해서 얘는 몇 프로고 얘는 몇 프로냐. 이게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게 ZS는 IN VS라는 것은 IN ZS잖아요. 그죠? ZS의 관계고 이 VN은요 IN Z 토탈이거든요. Z 토탈이니까 여기에 토탈 전압이 2000V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여기에서 전압 강화되는 크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 크기가 이거 전체 100에 대해서 1.5%네. 그러면 2000에 대해서 1.5%는 얼마요? 30이죠. 그죠? 그래서 30이다.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돼요. 근데 VS 구하는 공식. 자,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이건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익정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지금 이제 이거예요. 전격 진압이 2000이잖아요. 2000에서 1.5%잖아요. 그죠? 1.5%라는 말은 사실은 100분의 15잖아요. 그죠? 100분의 1.5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2000.
이렇게 구한 거예요. 예, 이런 의미로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건데,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1.5%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예요? Z 토탈에 대해서 ZS죠, 그죠? 그리고 Z 토탈은 뭐고요? IM분의 VN이니까 얘는 VN분의 ZS의 IN. 뭐 이런 형식이 될 거고, 그러면 IN은 뭔데? 라고 하니까 여기에 2000V에 20kg니까 1차 전격 IN1은 얼마요? 10A잖아요, 그죠? 그래서 10A니까 얘는 그냥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1.5라는 것은요 곱하기 100%일까요? 100분의 1.5라고 해야 되나요? 100분의 1.5는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0%죠, 그죠? 그냥 1.5라고 합시다. 1.5는 2000분의 여기는 ZS가 지금 이제 ZS도 안 구했네. ZS를 어떻게 구하죠? 또 여기 구해야 되네. 이거 공식을 쓰면 할 게 많네요. 할 게 많으니까 이 ZS는 뭐 안 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2000분의 안 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ZS를 구하면 이건 헛바퀴 도는데, 그죠? 계속 두 번 푸는데, 그냥 요 개념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전압 변동률 같은, 이 2차측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임피던스 전압은 1차 관점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네, 여기 1차 관점에서 많이 물어요. 분명히 이제 2차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변압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나오면 1차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차나 2차나 같은데, 어쨌든 이 전압, 임피던스 전압을 물어보면 1차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ZS까지 구해야 되네요. 구해야 되니까 그냥 이 공식을 암기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의미가 이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1.5%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가 차지하는 게 전체 임피던스 100에 대해서 얘가 차지하는 게 1.5%다. 라는 그 말이고, 그죠? 그러면 이건 100에 대해서 1.5%니까 얘 1.5, 얘는 87.5다. 근데 전류는 일정하다. 전류 IN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원래 VS는 뭐라고요? VS는 INZS거든요. 그래서 INZS고, 그러면 이 INZS를 하는데 여기 I가 일정한 상태이니까 200V를 가지고 전압 분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압 분배를 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2000V를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하니까 1.5%에 대한 2000 하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2000 곱하기 1.5%. 이게 30이잖아요. 그죠? 30이면 얘는 얼마예요? 1970.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VS는 INZS고, IN은 지금 이제 분명히 10이죠. ZS는요? ZS는 좀 전에 했듯이 이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죠. 그럼 ZS는 이거 넘기면 그냥 바로 ZS 구합시다. 이 값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알고 있을 때니까 이건 IM분의 뭐 이런 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관계가 되니까 요걸 지금 이제 여기에 대입을 시킨 거예요. 예, 곱하기 100도 넘기니까 나누기 100이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시키면요. 나오는 관계가 IN 곱하기
IN 곱하기 100 VN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해서 사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고, 이거 IN 없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VN.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온 공식이거든요. 공식인데 개념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거니까 이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공식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5%다. 그러면 총 2000V에 대해서 1.5%면 전압이 얼마일까? 그런 고민해서 그냥 봅니다. 전압 강화 구할 때 네. 전격전류 곱하기 저항 강화 코사인 세타 더하기 리액턴스 강화 사인 세타 그 공식 있잖아요. 네. 그거 써도 돼요? 여기는 역률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항 강화랑 임피던스 강화 연결 아니. 이거는 내부 요소고요. 이 코사인 세타는 여기 역률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기 역률을 알려주면 그게 전압 변동률이 있는 거죠. 그죠? 배울 때 임피던스 전압 전압 차 전격전류 할 때 전압 강화 배워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임피던스 전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1차측 위주로 합니다. 그냥 요걸로 하십시오. 여기에 전체 임피던스가 1.5%다. 1.5%면 2000V에 대한 1.5%. 1차측 변압기에서 봤을 때 2차측의 비율이 1.5%가 네네. 네. 1차측에서 봤을 때 1.5%.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할 때, 이 전압 변동률 이야기할 때는 2차측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부에 있는 2차를 1차로 완산을 해가지고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를 1차로 완산했을 때 이게 200일 때 이 전체 임피던스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1.5%라고요. 2000일 때 1.5%. 그거 나머지는 이제 부하에 걸리는 거. 그래서 무부하 전압하고, 무부하 전압은 이거 하고 같고, 그죠? 부하시 전압은 이거 분배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기증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죠. 그죠? 자, 요건요. 그림과 같이 정격이 25kVA. 그러니까 자기 용량이죠. 정격이라는 말은 자기 용량입니다. 25kVA. 3000에 200인 단권 변압기를 승합 형태로 접속을 하고 1차 측에서 2000V를 인가를 했다. 이때 이 변압기가 가부화되지 않은 상태로 2차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 이런 형태가 됐다. 최대 용량은 얼마냐? 답은 일단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오던가요? 저는 눈에 있는 400. 여기는 375. 자, 단권 변압기는 원래는 이겁니다. 이권선 변압기죠, 그죠? 제가 문제를 만들다가 수치를 바꿔가지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건수비가 3000에 200이라는 거니까 뭐 이런 형식이 됐다. 근데 여기는 제가 문제를 하면서 이거 기본적으로 3000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2000을 넣어가지고 조금 제가 문제를 잘못 수치를 안 바꾸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만 바꾸고 하나를 안 바꾼 느낌. 원래는 1차에 전격을 보통 인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혼자서 뭘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2000을 넣었든지 뭘 넣었든지 전격이 얼마라고요? 25kW 볼트 암페어는요. 이게 전격 용량이고요. 우리 트랜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력을 전달하는 거다. 그러면 1차 전력도 얼마요? 25kg. 2차도 25kg. 그래서 25kg를 다루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25kg를 다루는 시스템이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전압을 2000을 넣으면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도, 그러면 여기 그냥 2500을 넣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었어요. 2500을 넣고요. 여기 전류가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강긴해수가 15대 1인 거예요.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너무 안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15분의 2000이고요. 그럼 여기 흐른 전류는 얼마요? 전류는 얘보다 15배 커지니까 150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자기 용량이, 전경 용량이 25kg면 25kg, 여기도 25kg를 쓰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를 얼마요? 2500으로 잡고 여기는 15분의 2500을 잡아가지고 승합 형태로 쓴다. 승합 형태로 쓰면서 여기에 수치를 다 바꿉시다. 예를 드는 거니까 이 수치를 너무 보기 힘든 수치니까 예를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를 다시 풀게요. 여기를 2000대 200, 10대 1입니다. 여기는 20kVA고요. 여기는 2000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전류 얼마요? 20kg니까 2000이니까 얘는 10A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강긴해수가 10대 1이니까 여기는 200V죠? 여기는 얼마요? 100A예요. 자, 이게 이런 변압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변압기는 이권선 변압기. 단권이 아니잖아요. 단권은 권수가 하나가 있는 건데 권수가 1차 권선, 2차 권선이 따로 있으니까 얘는 이권선 변압기고요. 그래서 이런 이권선 변압기를 쓰는데 이 이권선 변압기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 20kV밖에 안 되더라. 근데 이걸 단권 변압기 구조로 하면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건선이 하나가 되게끔 감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끔 감으면 여기가 2000V고요. 얘는 200V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날 때 그러면 여기 2000V에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A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용량이 얼마예요? 20kVA죠. 이게 자기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자기 용량은 이건 거예요. 근데 여기 전압은 그럼 몇 볼트고요? 이거 2000에다가 200이니까 2200V고요. 여기 전류가 10A 하면 10이면 여기는 얼마야? 100이죠. 여기가 100인 거예요. 100A가 되니까 여기 용량은 그러면 얼마가 돼요? 2200 곱하기 100 하니까 220kVA가 되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 220kVA를 우리는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하 용량이고 이게 자기 용량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흐르는 전류 똑같죠? 뭐 이렇게 똑같은데 취급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트랜스가 전력을 뻥튀기 하나요? 뻥튀기는 안 해요. 여기서. 전력을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쪽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예요? 여기는 이거 10, 이거 100. 110이죠. 그러면 110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예요? 220. 이건 220kVA 똑같죠, 사실은. 그죠? 공급 전력도 220kVA고 나오는 것도 220kVA가 사실은 똑같아요. 전력 뻥튀기 못합니다, 트랜스는. 근데 이제 취급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취급 용량이 커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전압도 똑같고. 하니까 여기는 20kVA를 다루면서 지금 얼마를 다룬다고요? 220kVA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다. 기계는 그대로 듣고
예. 그래서 트랜스는 똑같은 형태의 권선을 감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거고, 그때 부하 용량에 대한 자기 용량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1 빼기 VH 빼기 V로. 여기 V로는요 이전압이고요, VH는 이전압. 그래서 이전압은 지금 이제 얼마요? 2200. 이전압은 2000 하니까 얘는 1 빼기 2200분의 2000 하니까 1 빼기 11분의 10 하니까 11분의 1. 이게 자기 용량에 대한 부하 용량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용량보다 부하 용량은 몇 배 크다? 1배 크다. 그죠? 1배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용량이 2000이니까, 20kg니까 부하 용량은 20 곱하기 11 하니까 220kg가 되더라. 이게 단권 변압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다라는 거 보니까, 여기 25kg다. 자기 용량인 거예요. 자기 용량은 225kg인 거예요. 그런데 부하 용량은요?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게 좀 전에 했듯이 자기 용량에 대해서 부하 용량의 B가 1 빼기 VH에 대한 V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V로는 얼마예요? 이 낮은 측, 저압측은 3000. 고압측은 이게 3000이면 여기는 200이거든요. 관계대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는 3200. 3000에 3200이니까 15분의 16이죠. 그죠? 16분의 15죠. 그래서 이게 되니까 이게 1 빼기 16분의 15. 그러니까 16분의 1일 거예요. 그럼 얘보다 얘가 몇 배 커진다? 16배 커진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여기 2000V 들어가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때 전류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3000이면 여기도 3000으로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어쨌든 최대 용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몇 배 된다고요? 자기 용량보다 16배가 커지면 된다. 16배가 커지면 되니까 25kg의 16배는 얼마야? 400인가요? 400이 16배가 되는 거죠. 그냥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봐두시고, 수치가 좋으면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수치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게 최고죠. 그죠? 권수비가 15대 1이니까 15 플러스 1에서 16하고 16 곱하기 25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6배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네. 정답이에요. 네. 건수비가 15대 1이니까 16배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항상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이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빨리 풀어야 되겠네. 근데 빨리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자, 변압기에서 삼상결수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YY 결수는 1차 측에 중성점을 접지를 하면 통신선 유도장애가 방지되므로 1차 측 중성점을 접지하여 사용한다. 맞나요? 왜 틀렸죠? 맞아요. YY 결수는 1차 측 중성점을 접지를 가능하나요? 가능하고, 가능한데 쓰면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발생하죠. 그죠? 단점이 유도장애가 발생되더라. 방지되는 게 아니라 발생돼서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를 그러면 안 하냐? 안 하면 또 단점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많이 쓰죠. 그죠? 근데 그때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생길 수 있더라. 뭐 지락사고가 있을 때. 그죠? 중성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죠?
일단 방지대물로라는 단어는 틀렸습니다. 델타 결선은 한 대가 고장난 경우에도 보이보이 사용 가능하다. 맨날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Y 결선은 여자 전류의 제3고주파가 순환하기 때문에, 이 델타는 제3고주파가 순환하죠? 순환하기 때문에 출력 측에 뭐가 안 나온다고요? 고주파 성분이 이렇게 안 나온다. 기전력이 정현적이고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YY 결선에서는 중성점을 접지시키면 2차 측의 유기기전력의 고주파 성분이 중성점 접지가 되면 고주파 성분이 중성선으로 빠져버리니까 출력 단자에서는 고주파 성분이 적어진다. 그런 거죠, 그죠? 고주파가 중성선을 통해서 빠지니까 이게 2차 측에서는 유기기전력에서는 좀 더 정현적으로 된다라는 말이니까 맞는 형태고요. 델타 결선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VV 결선은 변압기의 이용률이 얼마요? 57.7%로 떨어진다가 틀렸죠. 변압기의 출력비가 57.7%고요. 이용률은 86.6%. 그죠? 그래서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57.7%인지 86.6%인지 정확하게 용어 선택을 해라. 이런 것들. 근데 답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건 뭐요? 기억하고 B 틀렸죠. 그죠? 그거 두 개만 틀렸죠? 맞는 거 4개. 맞는 건 4개 아닌가요? 요거하고 요거 틀렸으니까. 아, 기억 틀린 거예요? 다른 게. 맞네. 네. 이런 거 해가지고 4개 맞다고 답 4번 적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 실제로 이 번호 안 맞게 출제하나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해요. 이불로 틀리라고요. 네. 유도장애라는 게 통신 유도장애라는 게 고주파 성분 그거 말고 지락 사고들. 네, 지락사고 시 지락 전류가 크게 흐르면 통신선하고 이 접지선이 거의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도 있고, 그리고 선로에서도 큰 전류가 흐르니까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주게 되고. 자, 9번입니다. 10kVA 단상 변압기의 역률이 0.9일 때 전부하 효율이 90%다. 이때 2분의 1부하일 때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을 나타내면 전부하 시 동소는 얼마인가? 여기는 답이 또 숫자가 안 좋던가요? 여기는 내가 문제를 잘못 냈나? 용량이 10kVA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요? 0.9예요. 그러면 출력은요? 9kW죠? 출력 전력은 그죠? 그러면 변압기 효율은 Pout 플러스 PI 플러스 PC분의 PI 곱하기 100%. 근데 지금 이제 전부하 효율이 몇 프로라고요? 이거 9kg 더하기 PI 더하기 PC를 한 것분의 9를 한 게 얼마요? 10분의 9. 그죠? 전부하 효율이 90%니까. 이 P가 뭐야?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VI 코사인 세타. 아니, 전부하야, 지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게 9니까 이 때문에 PI하고 PC를 더하면 얼마가 나왔다고요? 1kW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이 변압기가 2분의 1부하일 때 변압기 최대 효율이 된다. 이타 맥스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PC분의 PI의 루트를 한 거. 그죠? 즉, 우리는 m제곱분의 1. 이타가 맥스가 될 때 m제곱분의 1 부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제곱분의 1의 PC하고요.
PI가 같은 거. 이게 효율이고, 이거 m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PC분의 PI니까. 이건 이거다. 뭐 맨날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2분의 1부 하니까 이게 4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PC는 얼마라고요? 4PI.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와 동소는 철손보다 몇 배 크다? 4배 크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발생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전부와 동손이 철손보다 4배 크다. 그러면 이제 이 4배를 여기 집어넣으니까 5PI가 1000이니까 PI는 얼마요? 200이고. 그래서 PI는 200이니까 PC는 얼마고요? 지금 전부와 동손 물어봤잖아요. 그죠? 전부와 동손은 800.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다 알죠? 아는데 네.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네. 이게 대부분 다 아는 문제거든요. 그죠? 주제 답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 문제에 적용이 안 돼서 그렇고,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잘 이렇게 탁 압박을 하는 상황 같이 느껴지니까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이게 와서 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풀다 보면 이제 그런 압박이 있더라도 그냥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시험장 가면 그럼 자연스럽게 돼요. 큰 내가 아는 거 그대로 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전격 750V. 그 다음에 전격 출력이 15 루트 3 kVA인 삼상 동기발전기의 특성 곡선이다. 무압화 곡선이고 단락 곡선이죠. 그래서 단락 곡선이다. 이때 이 발전기의 단락 비하고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기전력이 이고요. 이게 ZS죠. 어쨌든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거든요. 동기발전기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에 만들어주는 기전력인데, 여기서 측정되는 진압. 동기발전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이 무압화 곡선을 할 때, 이 계좌전류가 있을 때 전격 진압을 만들 때 이 계좌전류가 나오고, 이때 이 진압은 무슨 진압이다? 이건 상진압이 아니라 순간진압이다. 그것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이건 순간진압이다. 그죠? 왜냐하면 동기발전기를 구성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Y결선을 합니다. Y결선을 하고 Y결선에서 순간진압을 탁 뽑으면 상진압은 순간진압보다 루트 3분의 1로 작다. 여기 적혀 있나요? 그래서 주기자 권선은 Y결선이다. 근데 말이 없어도 동기발전기는 Y결선합니다. 그래서 Y결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VL이 750이구나. 그러면 VP는 루트 3분의 750일 거고, 그죠? 그럼 P는 루트 3 VLIL.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뭐 비상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15 루트 3 킬로볼트 암페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루트 3, 루트 없어지고, 얘는 750이니까 750 집어넣으니까 0.75 해서 집어넣으니까 IL은 얼마가 되고요? 지금 이제 IL은 20A이고요. 여기까지 구하는 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전격으로 쓸 때 이겁니다. 전격으로 쓸 때 여기 얼마요? 750일 때 흘러나가는 전류 얼마요? 20A. 이건 전격 부하시에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2차 척을 이걸 개방시켜 놓고요. 개방시켜 놓고 여기에 이 회로가 계좌회로거든요.
여기에 암페어미터를 갖다 대고 여기에 전압을 쭉 증가시켜요. 전압을 쭉 증가시키면 계좌 전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 계좌 전류가 증가할 때, 계좌 전류가 증가할 때 여기 전압이 얼마가 나오는지 볼트미터 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한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계좌 전류를 쭉 증가시키면 기전력이 커지고, 기전력이 커지면 단자 전압이 커지겠죠? 이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이거고, 그죠? 그래서 이 자속을 증가시키니까 여기 뭐가 증가한다고요? 기전력이 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선적으로 쭉 증가할 것 같은데, 직선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자속 자체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자속이 쭉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라 약간 포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좌 전류가 어느 이상 되면 잘 증가하지 않더라. 자속이 증가하지 않더라. 그래서 계좌 전류를 쭉 증가시킬 때 전압이 직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 곡선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무부하 포화 곡선. 포화가 되니까 무부하 포화 곡선. 그리고 이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이 직선으로 증가할 때 이 선과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 전격 전압이 만들어질 때 이 길이에 대한 이 길이의 비율, 요 부분의 요거의 비율을 우리 자기증 책에서는 단락비다, 그죠? 포화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화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포화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려주는 포화율이다. 이거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는 또 뭐요? 여기를 암페어미터를 가지고 단락시키고 암페어미터를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0부터 해가지고 쭉 증가시키는 거예요. 쭉 증가시키면 여기에 기전력이 조금씩 나오니까 전류가 쭉 증가하겠죠? 이때 곡선이 단락곡선인 거예요. 근데 단락곡선은 포화가 안 되더라 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되더라. 이때 그러면 아까 전에 정적 전압 750V를 만들 때 계좌 전류가 지금 현재 15A였어요. 여기에 15A를 흘려주니까 여기에 750V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도 15A를 공급을 하면 이게 개방되어 있을 때는 여긴 750V가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니까 개방 전압 750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15를 공급을 하면요, 750이 똑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단락이 되면 이 전류는 전격 전류보다는 뭐예요? 전격 전류는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이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전격 전류가 20A인데 얘는 이 저항이 없으니까, 전압은 똑같은데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지금 이제 얼마가 흐르더라고요? 50A가 흐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거도 중요하죠. 이 그래프에서는 요거요. 여기를 단락시킨 상태에서요, 여기는 전격 부하가 있을 때 몇 암페어가 흘렀다고요? 20A를 흘렀는데, 그럼 이걸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 흐른 전류가 20이 되려면 이 전류는 얼마 정도 공급하면 되죠? 이걸 15를 공급을 하니까 여기 흐른 전류가 지금 그래프상에서 50이래요. 50인데 여기가 20이 되게끔 하려면요, 여기 전류는 6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6이 이건 거예요. 이게 6A고요. 여기가 20.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 전류는 전격 전류를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 이 전류는 전격 전압을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 그래서 단락비의 정의는 실제적인 단락비의 정의는 이것뿐이 이겁니다. 전격 전류를 만들어주기 위한 계좌 전류에 대해서 전격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한 계좌 전류의 비율.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락비예요. 근데 모든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도 여전히 단락비는 뭐예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그죠? 이거의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 비율과 이거하고 이 비율이 같더라. 이건 맨날 나오는 것들이다. 그죠? 뭐, 하여튼,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게 떠올라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떠올라줘야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머릿속에 딱 적용을 시키면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 나오면 설명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두세 번은 더 나올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계속 냅니다. 계속 내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단락비 물어봤네요. 단락비는 다 풀었네 이거죠. 여기에 단락전류 IS에 대한 이거의 B. 그래서 이건 IM분의 IS. 이게 K고,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PU4로 표현된 퍼센트 임피던스의 역수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락비는 20분의 50, 2분의 5고요. 6분의 15. 그래서 이게 실제 거기 모든 전공서적에서 단락비는 요것분의 요거예요. 말로서 표현할 때 이것분의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수험서에서 단락비는 요것분의 이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분의 이걸로 되어 있고, 이건 알아서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단락비는 이거다. 그럼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데? 라고 하면요. 동기 임피던스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ZT분의 ZS인데 이건 ZS분의 ZT가 단락비가 되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뭐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얘는 봐요. ZT가 뭔데? 라고 하면 ZT는 IM분의 B입니다. IN은 얼만데? 라고 하니까 지금 20이다. 이게 전격일 때, 그죠? 20이고, VN은 얼만데? 루트 3분의 750이다. 이게 지금 이제 뭐가 된다고요? ZT거든요. 그러면, 얘가 되니까 2루트 3분의 이게 ZT입니다. 그러면 ZS는요? ZS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단락비를 이용해서 풀면 ZS를 풀어볼게요. 그럼 K는 퍼센트 임피던스 역수니까 ZS분의 ZT다. 그러면 ZS는 K분의 ZT다. 라고 해서 이걸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K가 지금 이제 2분의 5인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5, 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3분의 25.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ZS는 뭐예요? 그냥 IS분의 VS죠, 그죠? IS는 얼마요? 50. VS는요? 750 아니에요? 항상 이 임피던스 할 때는 여기서 임피던스 이진합은 뭐가 된다고요? 진합은 상진합이고요. Y결선이니까 항상 상진합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이 값은 무슨 진합인데요? 승간진합인데 우리가 회로적인 해석을 할 때는 무조건 상진합이고요. 상진합이니까 이게 루트 3분의 750 하니까 이건 루트 3분의 얼마요? 15. 내가 15 이거 계산 잘못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걸 하든 뭐 이런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이걸 푸는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값을 다 정해놨으니까 동기 임피던스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이건 거예요. 이 전압에 대해서 이 전류, 단락 전류가 50이고요. 전압은 루트 3분의 750이잖아요, 그죠? 750이니까 여기 임피던스 얼마인데? 라고 하니까 이 전류분의 전압 하면 여기 저항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볼 때 이 그림을 잘 하고 이 그래프를 잘 해야 나중에 응용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계속 문제 볼 때마다 이 그림을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답은 몇 번요? 2.59, 그죠? 2.59. 루트 3분의 15니까 5루트 3이다.